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제는 정말 심플한 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단순 현재 시제예요. 반복, 습관, 사실의 동그라미를 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반복적으로 벌어지거나 습관적으로 벌어지거나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일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들 화목금에 어디 봐요? 해커스 오죠. 그게 이제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해커스는 강남에 있죠. 변하지 않죠. 그것도 이제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주죠. 이렇게 시간의 부사들이랑 함께 써요. 무슨 부사랑 함께 쓴다고요? 시간의 부사들이랑 함께 써요. Usually, often, every day, these days. 얘들을 보통 뭐라고 또 부르냐면 빈도 부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시간의 부사라고 생각해 두시고, 시제를 잡을 때 근거가 되어주는 아이들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시제 잡을 때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동사 원형에 s를 붙이면 되는데요. 이 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따진다라는 거죠. 단수일 때는 동사 s를 붙이고 복수일 때는 동사 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수동태도 배웁니다. 그러면 단수의 수동태는 is pp가 되고 복수의 수동태는 are pp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현재이자 단수의 수동태, 이게 바로 현재이자 복수의 수동태예요. 와, 빡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현재 시제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과거 시제는 언제 쓰느냐? 어떠한 일이 이미 일어났거나 안 그러면 상태가 지나갔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밑에 보이는 게 바로 과거 시제를 쓸 때 쓰는 시간의 부사들이에요. Yesterday, ago,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과거 연도까지. 중요한 것은 이런 과거 시제들은요, 주어에 상관없이 쓴다라는 게 특징이죠. 왜? 동사에다가 ed를 붙여가지고 과거형으로 써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 있죠. 고의 과거 시제는 went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에 상관없이 바로 쓸 수 있어요. 과거 시제는. 단 여기서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다시 또 주어를 신경 써야 되겠죠. 단순지 복순지. is가 아니라 was pp가 되고 are이 아니라 were pp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수 복수에 신경을 써야 할 때는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미래 시제는 언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 시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추측이나 예상이나 의지나 계획 등을 담고 있을 때 씁니다. 특히나 will 같은 경우는 의지와 가깝고요.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계획이랑 가까워요. 이 친구도 좋은 점이 뭐냐면 단순지 복순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단 얘를 수동태로 만들 수 있을 때는요, 이렇게 will, be, pp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will 다음에 be, pp 형태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의 부사들도 이렇게 같이 나오네요. tomorrow, next week, next month, year, by, until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글로서가 아니라 그림으로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과거는 무수히 과거로 가고 미래도 무수히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무한한 미래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가 화성에 가서 토익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도 무수히 과거로 가요. 우리 지구가 없었던 과거로도 갈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시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부할 때 현재 시제는 안 헷갈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과거 시제는 과거의 시점을 잡고 쓰는 거예요. 그 시점을 시간의 부사로서 잡는 거고요. 과거의 시점에 발생했던 일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과거 시제인 거죠. 이게 과거 시제예요. 미래 시제는 어떤 거냐면 미래의 한 시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 시점을 잡는 법이 바로 시간의 부사로 잡는 거죠. 시간의 부사가 뭐냐면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30 minutes later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미래 시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것은 근거로 잡아야 하는 시간의 부사들을 보고 잘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시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푸시면 돼요. 필기 다 하셨으면. 화이팅! 가볍게 단수 복수 따지면서 괜찮죠? 1번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죠. 패스트푸드라는 게 불가산 명사이자 단수 취급을 해주고 usually라는 게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has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2번 it이 단수를 나타내고 open이라는 게 시간의 부사로서 빈도부사 현재를 나타내니까 range가 나와야 되겠죠. 3번은 yesterday라는 게 어제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고 customer, 오케이, 그러면 complained가 나와야 되겠죠. 4번은요, 아하, tomorrow라는 게 미래를 나타내고 있고 will go가 튀어나와줘야 되겠네요. 5번 next month라는 게 미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will retire가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6번 yesterday가 나왔으니까 viewed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되고 7번 last year가 나왔으니까 launched 과거 시제가 나와줘야 되겠죠. 괜찮나요? 이게 단순 시제들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단순하지 않은 친구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진행 시제 들어갈게요. 진행 시제는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일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일시성이에요. 그 순간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은혜쌤을 봤는데 은혜쌤이 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은 몰라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순간성과 일시성을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게 진행형이고요. 재밌는 것은 일반 동사에 ing가 붙어요. 이 말인즉슨 현재 분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동사 형태를 배울 때 현재 분사라는 게 스스로 동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못 된다라고 했어요? 못 된다라고 했거든요. 동사에 ing가 붙는 게 스스로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에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 말인즉슨 진행 시제를 쓸 때 현재 분사는 바뀌지가 않아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비동사의 시제를 계속 걸어주는 거예요. 이 비동사를 현재로 쓰거나 과거를 쓰거나 미래를 써줘야 되겠죠. 보시면 알 수 있겠죠. am, is, are를 쓰면 현재 진행 시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ing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과거인 경우에는 was나 were를 써주는 거겠죠. 뒤에 ing는 안 바뀌니까. 미래인 경우에는 will, be를 쓰는 겁니다. 그 뒤에 현재 분사는 그대로 쭉쭉쭉쭉 계속 따라올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봐요. 현재 진행을 언제 쓰느냐? 바로 now나 right now나 at the moment라는 이 시간의 부사들이 나왔을 때 쓰는데요. at the moment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을 뜻해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거는 진행 시제와 함께 써줘야 돼요. 현재 진행 시제라. 지금 이 순간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뭐로 많이 쓰인다고요? 수동태로 많이 쓰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비빙 PP의 형태로서 우리 LC 할 때도 자주 나오거든요. 비빙 PP의 형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래는 am, doing이었다면 am이 나오고 being이 붙고 그 다음에 PP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진행 수동태가 많이 가미가 되죠. 이건 과거 진행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 시점에 내가 있었던 일, 하고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 부사들을 보세요. last week, ago, last week가 있죠. 이거는 방금 전에 배웠던 단순 과거와 일치해요. 단순 과거의 흔적들을 보고 고를 때 이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 과거랑 과거 진행이랑 똑같은 시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는 이거 두 개가 똑같이 나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단 한쪽의 수동태를 가미하겠죠. 왜? 한쪽의 수동태를 가미하면 서로 다른 보기가 되니까요. 다른 한쪽을 능동태, 다른 한쪽을 수동태로 써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능동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럼 둘 다 정답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기억을 해 두세요.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있는 시간의 표현들을 보면요, 단순 미래 표현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단순 미래랑 미래 진행이랑 비교해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단 한쪽에 수동태를 걸 거예요. 그게 보통 진행 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행 시제는 수동태랑 결합이 많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 진행 시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뭐냐? 진행 시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여기 있네요. 이걸 다 적으면 힘들 겁니다. 책에도 없고 제가 적으란 것만 적으면 돼요. believe 적어보시고요. 인식 동사, 존재 소유 동사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시험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필기해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적고 계시는 문장들, 동사들은요, 진행 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ing를 붙여가지고 비동사와 함께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통 이렇게 알려주면 보통 다음날에 학생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understanding 쓰는데요? 라고 들고 와요. 쓰죠. 그냥 understanding은 써요. 동명사로서. 하지만 be understanding, 동명사가 아닌 진행 시제로는 못 쓴다는 사실. 여기 있는 동사들은 동명사로 엄청 많이 써요, 그냥. 하지만 동명사나 현재 분사랑 다르게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 진행형으로는 쓸 수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좋았습니다. 그럼 필기 끝났으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필기 안 하신 분들 하시고, 필기 다 하신 분들은 문제 푸시고. 되었죠? 1번 보세요.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now가 있으니까 앞에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실내 스포츠는 보통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do를 많이 써요. 밖에 나가서 혼자 하는 것들은 보통 go를 많이 쓰죠. go jogging, go swimming. 친구랑 같이 하는 거 보통 play를 많이 쓰죠. play the tennis, play the football, play the baseball. 기억하시고. 2번 tomorrow night이 나왔네요. 내일이네요. 정답은 will be working. 내일 일할 것이다. 3번 a minute ago. 과거네요. 맞죠? 그럼 정답은 was repairing 되겠습니다. 4번 during the next trip. 다음 여행 기간 동안이니까 정답은 will be staying이 되겠습니다. 5번 now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is waiting이 되겠습니다. 6번 next Friday니까 정답은 will be making이 되겠죠. 괜찮나요? 7번 같은 경우는 last week가 나왔으니까 was selling이 되는 거고 8번 같은 경우는 at the moment인데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정답은 I am packing이 나와야 돼요. 이걸 그 순간으로 해석하면 다 틀립니다. 조심하시고. 이게 진행 시제의 끝입니다. 할만하죠? 아까 진행 시제가 안 되는 동사들만 좀 조심하시면 진행 시제도 풀만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완료 시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제예요. 완료 시제를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시점 2개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두 시점이라고 기억을 해둘 거예요. 시점 2개가 만나는 겁니다. 시점 몇 개가 만나는 거라고요? 2개가 만나는 거예요.
자, 일단 과거 분사 형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형태 5개 중에 5번이었어요. PP. 과거 분사는요, have 동사와 함께 오면 완료 시제가 되고, 이 친구가 비동사와 함께 오면 뭐가 돼요? 수동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기를, 원래 PP는 스스로 동사가 못 되는데 have 동사와 함께 오면 완료 시제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시점의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PP라고 하면 이게 과거예요. have, has라고 말하면 이게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 와서 끝난 일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현재 완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밑에 있는 이 시간의 표현들, 이런 시간의 부사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거나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료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 있죠? 거기에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완료의 영향력은 과거의 시점에서 시작하여 현재 와서 끝난 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일에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주황색으로, 이 형광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바로 현재 완료라는 거죠. 여러분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제를 2개나 먹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영향력이에요. 시제를 몇 개를 먹는다고요? 2개를 먹습니다. 시제를. 오케이? 기억을 해둬요. 이게 현재 완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밑으로 오시면 과거 완료가 있어요. 이거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과거 완료의 경우는 보통 여기 PP가 과거죠. had가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 플러스 과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과거라고 불러요. 과거 플러스 과거는 대과거, 즉 과거의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점 이전이 무엇이냐 보여드릴게요. 한국어에는 잘 없는 개념이라, 과거의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전에 발생해서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끝난 일, 지금 제가 검정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 이게 바로 과거 완료의 시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과거 완료예요. 이게. 자,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는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고,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서 과거까지예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제가 현실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달 무슨 달이에요? 이번 달? 5월달이죠. 지난달은요? 4월달. 지지난달은 3월달이에요. 잘 봐요. 4월달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라고 쳐요.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금 저랑 공부하고 있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토익 공부 어떻게 해? 4월부터 5월까지 지금 존쌤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런데 야, 그럼 그 전에는 존쌤 만나기 전에 뭐 했어? 3월부터 4월까지 독학했어. 독학. 존쌤 만나기 전에. 이때 독학했다라고 말할 때 써먹는 이 시간의 개념이 바로 과거 완료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독학이라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여기 이 시제에는 허점이 있어요. 무슨 허점이냐? 과거 완료는 과거 없이는 못 써요. 과거 완료는 항상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했던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없이 과거 완료를 덩그러니 쓸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거 완료는 과거 없이는 못 쓴다. 기억을 합시다. 반드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had PP 과거 완료까지 배워보았고, 그 다음에 미래 완료로 들어갑니다. 이 미래 완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PP는 과거를 의미해요. have는 현재를 의미해요. will은요 미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맞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기본 팩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제가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미래 완료를 보여드릴게요. 녹색으로 밑줄을 칠 테니까 잘 봐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시작했어. 그리고 현재에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 그 일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녹색의 부분. 이 녹색의 부분이 바로 미래 완료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제. 왜? 과거, 현재, 미래 세 개 다 먹거든요. 이게 미래 완료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코로나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노력은 이미 예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 그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완료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토익 공부하고 있죠. 근데 한 달 전에 이거 시작했잖아. 맞죠? 한 달, 그러니까 뭐 이번 달 초에 시작을 했죠. 그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토익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미래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단순 미래와 미래 완료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작 시점이에요. 단순 미래는 언제 시작하는지 그냥 미래에 하겠지 이런 말투예요. 하지만 미래 완료는 이미 그 일을 시작을 했구나. 지금도 하고 있구나. 미래에 가서 끝나겠구나라는 의미를 담았을 때 쓰는 게 바로 미래 완료거든요. 그래서 단순 미래와 미래 완료의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은 느낌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렸으니까 그림으로 일단 이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해가 좀 되려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 1, 2, 3, 4, 5, 6, 7을 다 풀어보세요. 화이팅! 시점을 잡고 흔적을 잡고 풀어야 돼요. 자, 갑시다. 1번. 1번의 흔적이 보이나요? since 이거 보이죠? 뭐뭐 이래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has run. 이게 나와야 돼요. 현재 완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2번. next year에 동그라미 하세요. 다음 해다 그죠? 다음 해. 그러면 미래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정답은요? will have graduated가 나와야 되겠죠. 미래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3번 next weekend가 나왔습니다. next weekend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will have completed가 나와야 되겠죠. 4번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has improved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5번 자 갑니다. was cancelled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퍼레이드가 취소된 게 먼저일까요? 안 그러면 눈이 많이 온 게 먼저일까요? 눈이 많이 온 게 먼저겠죠. 퍼레이드가 취소된 것보다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취소된 거기 때문에 had snowed가 나와야 돼. 이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왜? 과거 시제보다 앞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시제 없이 과거 완료만 달랑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반드시 해요. 그 다음에 6번 ove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답은 has grown이 나와야 되겠죠. 7번 got until she got a roommate 그녀가 룸메이트를 구하기 전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혼자 산 게 먼저일까요? 룸메이트를 구한 게 먼저일까요?
보통 혼자 살다가 룸메이트를 구하지 않나요? 그러면 got보다 앞서야 되니까 had lived가 정답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과거 완료를 쓰는 특징. 과거 시제가 있을 때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림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부터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아낌없이 90페이지 다 푸세요. 1, 2, 3, 4, 5, 6, 7, 8 싹 다. 화이팅! 일 분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같이 합시다. 1번. 1번 보시면 정답은 뭐예요? 아메리카노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단수 취급. 그런데 뒤에 usually가 나왔죠? usually라는 것은 빈도부사 현재 시제랑 쓰는 거죠. 정답은요. A. has 불가산이니까. 2번. he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뒤에 next week가 나왔으니까 미래 will study. 3번. next business trip이 나왔네요. 다음 출장지, 다음 출장. 그러면 will be staying이 나와야 되겠죠? 4번은 뭐예요? next weekend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will have completed가 나와야 되겠죠. 아시겠죠? 계속 갑니다. 5번. 5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했을 때 brought,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리스타가 가져다 주기 전에 미리 주문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원래는 여기에 had pp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기 중에 있어요? 없어요? 보기 중에 had pp가 없죠. 그 말인즉슨 이거는 차선책으로 정답을 바로 B로 돌려야 돼요. has ordered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주문을 했고 하고 있는 와중에 커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닐라 라떼 한 잔 주시고 제가 다른 커피 뭐 시키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아메리카노를 주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가장 좋은 최선의 정답은 헤드 PP였는데 복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B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6번 Mr. Jackson이 주어고요. Tomorrow evening이 미래예요. 그러면 will be studying이 정답이겠죠. 7번 hours ago 2시간 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으로서 was talking. 8번 a list of product 중요한 것은 a list는 부분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프로덕트, 우리 제품들의 명단이라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 그러면 정답은 is 아니면 B 아니면 D인데 tomorrow night이 나왔으니까 미래니까 정답은 will be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나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단수 복수도 신경 쓰면서 시제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끝났고 지금부터 퀴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4분 동안 퀴즈 푸세요.
1분 있다 같이 풀어드릴게요. 보통 이제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고민하는 문제가 비슷하네요. 풀어볼게요. 1번. 1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더 코스트잖아요. 그쵸? of living in the country는 전 명부니까 제껴버리시고 코스트만 주어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뒤에 시제까지 같이 잡아야 되겠죠? over the last 15 years.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것들. 그럼 보기 중에 정답은요? B가 돼야 되죠. has risen. 현재 완료. 2번 갈게요. 2번은 제가 속지 말라고 했죠. the rest of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부분 표현이에요. guest. 이 친구가 바로 주어예요. 우리 수일치 할 때 조심하라고 했죠. for the best employee award. 이것도 쓸모없는 전명구예요. 그러면 주어는 guest.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당연히. 보기 중에 정답은요? C밖에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안 배웠다 할지라도 C는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해요. 복수니까요. 오케이? A는 단수고 B는 동명사고 D는 단순히 is잖아요. 3번 when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우리 반의 급훈 아니었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하죠? 뭐가 뭐를 대신하죠? 기억해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굉장히 외롭다. 대학 축제 혼자 간 복학생 그런 느낌이랄까. 미래를 못 쓰죠. 정답은 vanishes.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우리 접속사 할 때 했죠. 제가 이걸 시조이양이라고 막 하면서 막 까불었을 텐데 내가 안 까불고 넘어갈 리가 없는데 시조이양 기억나요? 알겠어요.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구나. information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information이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없는 명사일까요? 엄서. 그러면 little information. 머리는 셀 수 없다. 됐죠? 계속 가요. 5번 under라는 게 전치사예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보기 중에서 명사는요. construction, A. 이래 풀면 되죠. 계속하여 6번 if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if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를 못 쓰죠? 위를 못 쓰죠. 이거 두 개나 나왔네 오늘.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다음에 7번은 약간 선을 넘었어요. 뭐가 선을 넘었냐면 주어가 선을 넘었어요. Gentech Incorporate recently constructed research facilities까지가 주어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앞에 명사하고 apostrophe하고 s가 붙으면 소유권을 나타내고요. 뒤에 recently가 부사고요. constructed가 형용사예요. 그럼 research facilities가 명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주어인데 facilities가 s가 붙었으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럼 보기 중에 복수만 정답으로 골라셔야 돼요. 복수 동사 후보는 A 아니면 B잖아요. 그렇죠? A는 are consisting이고 B는 consist예요. 그럼 보기 중에 정답은 뭐예요? B밖에 안 되겠죠. 왜요? consist는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라고 제가 필기하라고 했잖아요. 존재 소유 인식 동사. consist, 몸으로 구성되다라는 존재 동사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 시제가 안 되니까요. 8번
one worker, 첫 번째 근로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근로자는 선호해요. 아침 미팅을요. 반면에 또 다른 근로자는 선호하는 거죠. 오후 미팅을요. 그럼 보기 중에 정답은 또 다른이라는 표현에 another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여기 favors가 동사거든요. 더는 형용사로밖에 못 씁니다. 더는 뭘로밖에 못 쓴다고요? 형용사로밖에 못 써요. 잘 기억하시고 9번 by next month 다음 달로 라는 표현이네요. 다음 달로, 다음 달 기점으로 미래네요. 그러면 will have been이 나와야 되고 10번 users of Era Bank 이거 생각해봐요. users가 주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KB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이용할 때 우리가 뭔가 우리가 고객들이 가르치나요? 아니죠. 고객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냥 그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정답은 수동태인 B밖에 정답이 안 돼요. 이건 좀 어렵긴 했어요. 진행 시제의 수동태거든요. 11번 by the time 조심하세요.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으로서 by the time 다음에 과거 시제가 오면 그 다음에는 과거 완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had managed 가까스로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은 여러분들 아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showing부터 movement까지가 현재 분사예요. 이런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dancers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분사 구가. 그럼 중요한 것은 이 movement라는 거겠죠. 이 movement라는 것을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왜냐? 봐요. showing movement까지가 현재 분사구로서 댄서를 꾸미는데 중요한 것은 showing이 분사구 뒤에 명사 movement가 오기 전에 그 movement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라는 거예요. 겁나 복잡했죠. 중요한 것은 정답은 A.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effortless. 힘들이지 않은. 우리 춤 잘 추는 뭐 노제, 아이키 이런 친구들을 보면 막 이렇게 딱딱 힘을 줄 때만 주고 잘 추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effortless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반부 수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후반부까지 한 바퀴를 돌려야지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나눠드린 그 파트 6 자료 있죠. 뒤에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보셨나요? 이거 제가 드렸는데 집에서 풀어봤어요? 풀어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안 풀어보신 분들 제가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스르르 훑어보세요.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봐요. 이제 아마 스르르 한번 훑어보고 두 번 봐도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다른 반에서도 막 풀어봤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지문이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페이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크에 안 걸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이 문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제목이겠죠. 보니까 볼리비아가 받았어요. 뭐를요? 3천만 달러 정도를요. 홀로그램 에이드라는 그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홀로그램 어소시에이션 협회네요. 협회. 저도 모르는 협회예요. 이 협회가 제공을 하는데 동의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맞죠? 30 밀리언 달러니까 3천만 달러네요. 볼리비아로. 파이낸셜 에드가 뭐냐면 재정적인 지원이겠죠. 밑줄 쫙 in a meeting yesterday. 어제라는 거예요. 어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과거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현란하게 나와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다 낚이더라고요. The Association's Vice Chairman 넬슨 왕하고 콤마 나오고 정신 없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꿀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얘들 이름 두 개 지워보세요. 얘 지우고 얘 지워버려요. 그럼 지금 주어는 얘랑 and가 나오고
얘예요. 제가 주어 자리에 and가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단수 취급하라고 했어요? 복수 취급하라고 했어요? 복수예요. 그러면 일단 정답 B를 제낄 수 있겠죠. B는 단수니까. 그리고 C도 제낄 수 있겠죠. 단수니까. 그러면 선생님 A 아니면 D인가요? 근데 어제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무조건 A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을 잘 보셨어야 해요. 앞에 나오는 문장은 서명했다라는 거죠. 동의, 합의서에. 어떤 합의서예요? formalize가 어떤 거냐면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 지원을. 그랜트가 지원, 자금이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협회가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도우니까 그 국가에서 기관에서 한 명이 나오고 볼리비아라는 국가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그 홀로그램 어소시에이션 협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서명을 했어요. 이 서명을 통해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앞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기금을 주는 것을 공식화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협의, 공식화, 기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가요. 6번을 딱 보시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협의, 공식화, 기금이라는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A는 조심하셔야 돼요. Monetary Assistant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unable이란 말이 이상하죠. 자격을 못 갖췄다.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인 다 했는데 뭐. B는 뭐예요? 이것은 불확실하다. 언제 이 정부의 요구 조건, 돈을 달라고 한 요구 조건이 승인 날지. 승인 났잖아. C는요. Both parties, 양쪽 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어떻게 돈을 쓸지. 아니에요. 뒤쪽 보면 돈 쓴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답은 D예요. Arrangement가 어떤 거냐면 아까 Agreement, 협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협상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수동태로 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는 거예요. 볼리비아로. 그래서 협정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볼리비아 정부가 예상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거예요. 뭐를요? 여기에서 보면 requirement라는 겁니다. 돈을 주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일치시킨다. 정답은 accordance,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했을 때 협회에서 이것저것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돈을 주니까 너 이렇게 써라고 요구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지킨다라는 표현으로서 in accordance with,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일치하여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8번은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모든 문맥을 봤을 때 홀로그램 어소시에이션은요 인정받아지는 거예요. 뭘로 인식되어지느냐? 가장 큰 사기업인데 개발도상국에 돈을 주는 가장 큰 사기업으로 인정받아지는 거. 정답은 considered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문제 자체가 풀기가 조금 까다롭긴 까다로웠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냉정하게 우리가 전반부를 끝내고 이거를 다 해석을 하고 다 맞추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차근차근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반별 게시판 오늘까지 필요한 정보 있으면 빨리빨리 다운받아 주시고, 아마 내일도 열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오늘 싹 다 다운받아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 달은 전반부가 끝났고 기회되면 다음 달에 와서 후반부까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